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끊고 가자고 했는데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짧게 보면 이 컴퓨터의 발명부터 시작해서 GUI의 등장, 그리고 각가지 포인팅 디바이스, 마우스, 컨트롤 스틱, 트랙패드, 디지타이저 등등 누가 쓰겠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쓰고 있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막 비판을 한 디지타이저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씨가 사실은 이제 인터페이스계에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물론 팔로알토에서 많이 뵙겠죠. 터치 휠과 클릭 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터치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나아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팟이라고 하는 제품 요즘 없어진 제품이에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죠. 예전에는 한참 이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팟을 하나씩 다 들고 다녔고 저도 이 아이팟을 갖고 있는데 아이팟은 사실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국의 거원 제트오디오라고 하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산 제품이었어요. 제트오디오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한국산이었지만 용량도 작고 쓸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 가지 나이리버라든지 한국의 IT 기업에서 막 이렇게 MP3 플레이어를 내놓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프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성공한 제품들도 추억 속에 있는데 애플이 뒤늦게 이 MP3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아이튠스라고 하는 MP3의 그 유통 생태계, 그 전에는 어떤 생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뭐 저작권 구애받지 않고 소리바다 같은 데서 막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공유하고 막 P2P에서 막 공유해가지고 가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복제해서 막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돼서 막 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맹점을 시스템을 만들면서 저작권을 가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앱스토어의 전신인 스토어를 만들면서 뮤직 생태계를 만들고 또 이 디바이스를 출시하면서 그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이팟은 그 당시 대세였던 플래시 메모리 방식의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던 하드디스크 방식의 MP3 플레이어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1.5인치 하드디스크를 아마 탑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이 제품을 썼었는데 처음에는 클릭 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눌러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는 휠을 이용해서 이 MP3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리스트가 뭐 몇만 곡씩 들어가잖아요. 이 하드디스크 방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 애호가들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음악을 골라서 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버튼 방식으로 되면.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혁신을 이룬 게 이렇게 돌리면 무한대로 돌아가는 동그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면서 돌려서 원하는 곡을 찾을 수 있는 클릭 휠을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는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파팅 라인이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죠.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장도 잘 나고 부품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다음 버전에서는 아이팟 3라고 하는 버전 터치휠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모양은 똑같이 따라왔지만 여기에 파팅 라인이 없어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 가운데는 클릭이고 옆에는 다 터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정전기를 발생하는 거를 얘가 감지해서 이게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작동하는 방법이었고 요 버튼 4개는 위에 물리적 버튼으로 넣어줬죠. 그러다가 아이팟 미니가 되면서 4개의 버튼도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그 부분을 누를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가운데 누르면 홈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이 애플의 인터페이스의 그런 형식을 조금씩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획기적인 게 나오죠. UX에서 인터페이스는 보통 계면에서 입력하는 내용과 출력하는 부분이 따로따로해요. 입력을 키보드로 하면 출력은 모니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력을 노브로 하면 출력은 소리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가는 입력과 출력이 컴퓨터하고 상호작용할 때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조작을 해야 되고 결과는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눈은 여기를 봐야 되고 조작할 때 또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으로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번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러한 전자제품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키보드를 치려면 키보드를 봐야 되는데 그 결과는 모니터를 봐야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한형을 바꿔놓고서 맨날 이걸 치시면 맨날 영어로 써있고 한글을 쳤는데 그리고 맨날 쓰면은 막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이 컴퓨터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눈을 안 보고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해결해냅니다. 바로 터치 인터페이스라는 것에서 그걸 해결을 해버리죠. 뭐냐? 우리가
포인팅 디바이스 역시 내가 마우스라는 장치를 움직여서 이 화면에 있는 걸 보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누르면 그게 실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누르는 순간 그 대상을 화면을 보지 못하죠. 손가락이 가리니까. 그렇지만 이 입력과 출력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터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터치 인터페이스는 개발이 먼저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디바이스에는 적용이 아주 늦게 된 거예요. 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이 빨리 됐느냐? 가장 이런 것들이 쉽게 써야 되는 물건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어디냐? 바로 ATM기에 사용이 됐죠. ATM기 보시면 아주 옛날부터 터치 인터페이스가 반영이 됐었어요. 이 어르신들도 돈을 뽑아야 되니까 이 옆에 있으면 이걸 누르면서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TM기에서는 빨리 적용이 됐죠. 왜냐면 ATM기는 기계도 좀 비싸도 되고 터치를 해야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원을 안 부르고 쓸 수 있죠. 그래서 ATM기는 빨리 적용이 됐는데 이런 개인용 휴대폰에 적용된 것은 아주 혁신적이에요. 물론 처음엔 아이팟의 이 후속 모델, 고급 모델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여기다가 터치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다양한 앱스토어라고 하는 서드 파티를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인터넷도 연결되고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다 휴대폰 기능까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컴퓨터도 있으니까 통신 모듈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팟 터치는 아이폰 1에서 통신 부분을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핸드폰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요거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예 핸드폰까지 여기다 담아버렸기 때문에 애플 제품 중에 대표적인 아이팟이라고 하는 제품은 애플 아이폰에 의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 동족을 잡아먹은 사례가 되는 거죠. 아이팟 터치는 물건도 출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애플 아이폰이 있는데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면서 스마트의 시대가 됩니다. 뭐냐?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을 무선으로도 할 수 있고 이 핸드폰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또 터치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센서를 갖고 있게 돼서 사용자가 옛날에는 직접 입력해야 됐던 귀찮은 것들, 예를 들면 내 위치라든지 현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센서가 다 알아서 측정을 해서 다 입력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입력과 출력의 간극이 없어졌고 통신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내 정보를 인터넷으로 올리거나 혹은 내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인터넷으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게 열어줘서 이게 예전에는 핸드폰 안에다가 무슨 프로그램 넣으려면 통신사 스토어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아주 그 제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어버려서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도하는 아주 혁신적이다. 이 스티브 잡스 자랑하죠. 마우스, 클릭 휠, 그다음에 멀티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보면 이 손가락을 벌려서 사진을 키우고 그리고 좁혀서 사진을 줄이는 이런 것들,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자동으로 사진이 돌아가는 것들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주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다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사용을 이용한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좋으나 너무 과다한 막 손가락 5개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4개씩 해서 막 끌어내리고 이런 건 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터치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그 터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빌 게이츠 아저씨는 이때 뭘 할까요? 역시 따라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요즘 MS 스마트폰 쓰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용성이 애플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앱스토어의 서드파티 프로그램들과 편리한 GUI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MS는 어디에 남기로 결정하냐면 컴퓨터를 수성하면서 PC 쪽은 자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걸 수성하면서 홈, 거실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스박스 360이라는 게임기, 잘 만든 콘솔 게임기, 미찌면서 한 대 팔 때마다 얼마씩 미친다는 그 게임기, 굉장히 성능이 좋지만 가격은 싼 게임기를 팔아가지고 거실에 진입하려고 해요. 거실에 진입해야 모든 IoT라든지 가정용 제품을 다 이제 여기 안에서 제어하는 큰 권력을,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죠. 요 멀티 플랫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요 내용은 끊어서 다음 시간에 맞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공격에 대한 빌 게이츠의 또 반격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짧게 끊어서 3부작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